안녕하세요. 좌충우돌 파이썬 따라잡기.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충우돌 파이썬 따라잡기 13쪽이 되겠는데요. 이 변수가 뭐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가면서 변수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수는 상수와 대비되는 말이거든요. 상수는 보통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숫자가 상수가 되겠고요. 변수는 이 상수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변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흔히 쓰이는 것들이 이렇게 쓰이는 것들입니다. A는 4다 이렇게 해주면 이때 A는 4라는 말이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4를 변수 A에 저장했다 또는 뭐 할당했다 또는 뭐 4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를 A가 참조했다, 뭐 레퍼런스 한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요. 또는 A는 4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다 또는 뭐 그냥 간단하게 A는 4다, 묶었다는 뜻으로 4를 A에 반인대했다, 뭐 4를 A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 의미는 모두 같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요,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이 A라고 하는 것에 A가 문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따옴표로 감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작은 따옴표나 또는 큰 따옴표를 이렇게 붙이면 이건 A로 인식이 돼서 문자로 인식이 돼서 A라고 저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A는 4라고 변수로 선언했을 경우는 A가 뭐라고 나올까요? 자, 신기하게도 A는 문자가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에 4라고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4를 기억시킨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B는 만약에 5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는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등호라고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B는 5와 같다 이렇게 등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엄격하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등호와는 의미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이것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엔터를 쳐보면 A가 4이고 B가 5이기 때문에 수학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다양하게 변수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어떤 것이 변수가 되고 어떤 것은 변수가 안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로 변수라고 하면 만약에 8이라고 저장하면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됩니다. 한글도 변수로 선언할 수 있다. 또 그러면 숫자는 변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4는 8이다. 이거는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우선 들지요? 자, 엔터를 쳐보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변수는 숫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숫자로만 된 변수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A4는 8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변수는 숫자로만 된 것은 변수로 할 수가 없지만 숫자가 문자의 뒤에 나올 때는 가능하다. 그럼 4A는 8이다. 이것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는 안 된다. 엔터를 쳐보면 에러가 납니다. 그럼 특수문자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8이라고 하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8이 아니고 %A는 8이라고 하면은 자, 안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숫자와 특수 문자로 시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특수 문자가 포함돼도 안 돼요. A%는 파이다 이렇게 해도 이것도 에러가 납니다. 지금 위에서는 A%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에러가 안 났지만 A%를 변수로 사용하고자 할 때 에러가 나는 것을 지금 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특수 문자로 시작해서는 안 되고, 특수 문자는 언더바라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언더바. 이 언더바만 변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A 띄우고 6이라고 하면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수의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공백을 넣고 싶으면 언더바 A 언더바 A는 8 이렇게 한다면 이건 돼요. A 언더바 A는 8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되는 건 가능하지만 숫자로 먼저 시작한다든지 또는 변수의 중간에 공백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에러가 난다는 것, 우리 한글은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물론 한글과 알파벳을 같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과 영어를 같이 쓰기가, 알파벳을 같이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 뿐이지 변수로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수를 이제 숫자처럼 한번 사용해 보는 걸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사칙 연산이 모두 가능했죠. 자, 변수에서도 사칙 연산이 가능할지 한번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컴퓨터에서 변수를 한번 선언하면 특별히 변수를 지우지 않는 한 변수를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변수 A를 쳐보면 4라고 출력이 되고요. 변수 B를 치면 아까 입력했던 5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A와 B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9가 됩니다. 새로운 변수에 변수들의 계산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는 변수에 변수 A의 값과 변수 B의 값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C를 쳐보면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는 C에다가 A를 더했다. 자, 머릿속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C의 값은 9가 되고요. A의 값은 4가 되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D의 값은 1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가지고 자유롭게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C 나누기 예를 들어서 B를 한번 해볼까요? C 나누기 B 하면은 1.8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변수를 가지고 숫자와 사칙 연산이 가능한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A는 4라고 선언을 하고요. 자, A에다가 4를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A에다 4를 곱하면 아까 A는 4라고 그랬으니까 16이 나오겠죠. 이렇게 사칙 연산이 변수와 숫자를 가지고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쓰이는 변수를 숫자형 변수라고 합니다. A는 4와 같이 숫자형 변수를 한다. 앞으로 이제 문자형 변수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문자형 변수와 숫자형 변수를 사실은 이 코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파이썬을 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더 공부를 해가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자형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